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이번에 이 수에즈 운하에 이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해상운임 관련된 종목들, HMM이라든가 태영로직스라든가 태영로직스는 상한가를 갔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 이 조선업계에도 지금 큰 수주 소식 있죠. 잭팟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삼성중공업이 하루에 2.8초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고요. 단일 계약으로 세계 최대 규모, 자, 1분기 예언 목표 65%를 채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하루에 무려 3조 5천억, 두 회사 합쳐서 3조 5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거의 예상하는 수준이 원래 이제 중국하고 반반 정도 나눠갔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일종의 몰빵 수준으로다가, 자, 우리나라에 전부 다 수주하였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이 두 종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어떤 호재나 뉴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수급과 그리고 추세예요. 자,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터지지 항상 근데 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한번 큰 호재와 함께 중요한 자리 돌파 여부를 앞두고 있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중공업을 살펴보면 자, 추세를 확인할 때는 항상 장기 추세가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하향으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주식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뚜렷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박스권에 있을 때는 박스권은 나름대로 갇혀 있지만 추세가 우하향으로 틀게 되면 이렇게 자, 쭉 밀립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때 13년도부터 우하향에 있던 거죠. 그 주식은 본인의 이제 장기 추세가 되게 중요해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질 때는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또 반등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반등할 때, 자, 1차 반등에서 2차 반등을 할 때 이 중요한 변곡점을 뚫어 놓느냐가 중요해요. 이 자리를 뚫어야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요한 매물대, 이 변곡점이 매물대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세가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최저점이 3,000원대까지 찍는 엄청나게 위험하게까지 밀렸다가 자, 이제 한번 급하게 다시 추세를 전환하였습니다. 근데 이 추세의 전환과 확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연두색선이 이제 5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자, 일봉에서 이 작은 이동 평균선이 5일선보다 5개월 이동 평균선은 엄청난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5개월 이동 장기 이동 평균선인 5개월 값의 이 주가를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이 추세가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거를 그리면서 일종의 매물대 역할, 즉 변곡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우하향으로 무너졌다가 이렇게 턴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질 때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 봉 하나짜리가 이제 한 달짜리죠. 월봉이니까 월봉 한 달짜리를 캔들 한 개로 나타낸 건데 이럴 때 바로 캔들이 종가상 5개월 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날 이 20년도 올해 작년 11월 달에 5개월 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면서 자, 크게 한번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기 이동 평균선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60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보통 기술적 분석을 볼때 모든 주가들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크게 조정받고 바닥에서 탈출할 때, 자, 우하향으로 이렇게 탈출했죠. 탈출에다가 탈출할 때 첫 번째로 잘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저 60개월 선이에요. 60개월 선 사이에 좀 강력한 매물대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0년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60개월 선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서 조정. 다시 한번 이렇게 20년도 11월 달에 6개월 선 근처 갔다가 자, 1월달, 올해 1월달 맞고 또 조정이 들어왔는데,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 그러니까 월 중에는 떨어질 수 있지만 월 말이 되면 이렇게 딱 올려놨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5개월 선 밑에 10개월 선까지 깨버리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이번 달에 10개월 선 근처에서 잘 딛고 돌아 나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뚫어줘야 될, 자, 60개월 선 근처에 와 있죠. 이거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많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맞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주식의 신이겠죠.
이 60개월선 가격이 7,600원대인데 지금 7,200원이니까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는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추세가 이 월봉 5개선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크니까 월봉의 차트보다 한 단계 앞에 좀 빠른 주봉의 차트를 보면 돼요. 주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월봉에서 5개월선이듯이 주봉에서는 5주선이에요.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자, 조정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5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하는 순간 이게 주봉이니까 이 봉 하나가 한 주짜리겠죠? 자, 엄청나게 조정을 거칩니다. 뭐 가격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인 이 4,000원 대비 저점이 거의 고점이 이때가 7,000원 대비 이때가 4, 5,000원대니까 거의 40% 정도 무너진 거죠. 엄청나게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잘 다졌습니다.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가지만도 않지만 어디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해놓고 5주선을 최초에 깼을 때는 추세가 우하향이지만 또 조정이 들어오지만 5주선을 최초에 돌파했을 때 거꾸로 역전이 돼요. 나 이제 상승할 거야. 우리 언제까지 안 떨어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요하게 있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언제 돌파했냐면 요 매물대, 그러니까 5주선이 산처럼 딱 튀나온 이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이때 가격이 6,300원대였었어요. 6,300원대를 사실은 11월 13일, 11월 20일 속한 주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종가상 못 들었다가 쫙 돌파하고 나갑니다. 언제 나갔냐면 바로 11월 27일이죠. 다시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 60개월선 또 물뚝해 되죠. 자, 그러면서 주봉을 보시면 바로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데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 주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즉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주식 그림도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자, 이때를 이탈하지 않고 2월 5일이 속한 이 주에 나 이제 돌아갈 건데 하고서 이때부터 추세를 돌려서 자, 2주 전에 5선 회복, 즉 최초의 5선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봉으로 회복해 놓고 빵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지지선 위에 두 번째 저항선이 또 있죠. 이렇게. 자, 저항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우리 삼성중공업이 이제는 나 이 저항선 지지선 밑에 안 들어갈 거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계약도 많이 따냈어. 자, 이렇게가 됐죠. 일봉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도 더 중요한 지선은 필요하고요. 특히 주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 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래량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게 근간에 있어서 거래량이 빵빵 터졌습니다. 터지고서 일봉에서 강력한 매물대, 즉 5일선에 대한 이 변곡점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 변곡점인데 이때가 좁고 비교적 무거운 물량들이 있어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금요일 날 이때부터 스타트를 걸었죠. 이때가 이제 3월 24일인데 스타트 걸고 하루 쉬고 다시 빵 터졌습니다. 물론 지금 거드린 위에 이 가격대가 7,340원대예요. 이 고점이 7,350원을 찍고 떨어졌죠. 정확하죠.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가격대를 찍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월요일 날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서 이 7,350원대, 즉 금요일 날의 고점을 나 이제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우리 대박 났어. 수주 대박 났어. 그러면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삼성중공업은 여 위에서 금요일에 이 고가 또는 금요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설사 이 자리를 못 뚫는다 하더라도 5일선까지 밀렸을 때 5일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는 지금 지표를 보여줬죠. 우리 우상향할 거야. 조정을 얼마나 오래 거쳤는데 이렇게가 됩니다. 즉 월봉에서의 이 장기 추세, 주식은 장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서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봉에서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었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죠. 투자자 동향을 봐도 대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개인이 홀로 팔았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특히 하루 팔고 하루 사는 얄미운 금융투자가 무지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보니까 다 들어왔어요. 이 삼성중공업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기관에서. 물론 하루 살고 이렇게 하루 팔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기관에서 수신도 하루 사고로 팔 수 있고 금융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 추세가 유지되는 한 사실은 괜찮고요. 지금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놓으면 앞으로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주 잭팟이고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수주를 따냈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기술력이라는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에도
조금 크게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죄송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죠. 이 중간중간에 조정은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어도 역시 장기적인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을 앞두고 있죠. 2차 상승을 할 때 반드시 뚫어줘야 될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출발선 자체가 이 밑에 가격 위에였었어요. 즉 옛날 매물대. 우린 이 밑으로 갈 이유가 없어 절대로. 그러면서 갭을 시가를 1.27% 띄웠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까 삼성중공업에서 말씀드리면 나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건데 하는 이 가격 지지선, 엄청나게 중요한 지지선을 딱 딛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11%를 찍었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먹을 폭, 마진폭이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이 장기 추세에 있어서도 제가 최초의 60개월 선 뚫기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날 이 1월 달에 60개월 선 맞고 떨어졌어요. 자,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60개월 선 딱 맞고 떨어졌는데 그걸 일봉에서 보시면 1월 달 가격이 자, 이때가 되죠. 이때 가격 이건 왜 맞고 떨어졌지? 그래서 주식은 일봉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왜 맞고 떨어졌을까? 하고 월봉으로 끌고 오면 결국 60개월 선 자리죠. 자, 맞고 떨어지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0개월 선과 5개월 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그래 놓고 장기 추세에 다시 한번 조정이 확증되는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지표죠. 자, 이 친구가 이제 가장 강력한 매물대 돌파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대는 이 5개월 선이 산처럼 이렇게 둥그스럽게 생긴 이 구간, 요 두 구간이 되는데 첫 번째 저항선 여기가 되고 두 번째 저항선 여기가 돼요.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그리고 1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자 2번이 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번 이거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되는데 이 1번 이 구간에 지금 딱 멈춘 거예요. 주가가 월봉상에서 1번의 가격이 얼마냐면 5일선 기준으로 13만 1,000원입니다. 13만 1,000원, 13만 2,000원인데 여기서 딱 멈췄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강력한 매물대 여기를 좀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매물대 이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잘 살펴봐야 돼요. 볼 때는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쭉 당겨서 봅니다. 그래야지 이 앞에 있는 역사를 알고 매물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매물대는 강하게 돌파하려고 나가고 있지만 자, 두 번째 엄마막지 무시한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 저 정도 매물대는 순간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이 매물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같은 날 떨어진다면 아마 앞전에 있는 이 월봉에서 보면 이 매물대 이 구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일봉에서 눌림 목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은 언젠가 뚫게 되겠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뚫을 거야. 그랬을 때 두 번째 목표가가 바로 16만 3천원대가 되고 지금의 상한가보다 높아요. 우리 한 방에 다 갈 수도 있고 치었다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봉에서 가장 강력한 대량 거래, 즉 이렇게 보시면 주식은 변곡점,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거래대금이 무척 중요한데 자, 이렇게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우리 올라갈 거야.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때 추적하시면 돼요. 좀 떨어졌을 때 21선 근처 이런 데서 주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자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모든 상황이 틀리고 자, 그렇게 수주를 따냈어도 우리 그렇게 수주 따냈어도 아직 주가 비싼 편이야? 그럼 떨어지겠죠? 그럴 때 손절이라는 걸 감행하는 거고 손절 감행하실 때 주봉에서 5주선 이탈 할 때 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추세가 5주선을 무너졌을 때 이럴 때는 5주선 최초에 따른 우리 조정받을 거야? 그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장기 추세를 믿고 만약에 난 장기 투자할 건데 그러면 월봉에서 이렇게 밑에 장기 투자니까 싸게 샀겠죠. 이 고점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죠. 큰일 나죠. 싸게 샀을 때는 5개월 선을 깨지 않으면 쭉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초에 5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21선 근처까지 분할 매수를 천천히 눈치 보면서 해야죠. 처음에 매수했는데 쭉 떨어지면 일단 기다리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면 분량이 커지니까 매수해서 기다렸다가 21선 이탈 안 하고 돌아나가면 재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최초에 이제 매수한 게 올라가서 잘 추세를 지어 타고 올라가면 또 불타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패턴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월봉 바닥, 즉 난 이 한국조선의 양이 좋아. 그래서 주식이 쌀 때 들어가서 쭉 믿고 기다리면 언제든지 실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월봉에서 벌써 달려나가는 이 일봉에서 높은 위치 샀을 때는 그에 막는 대응법을 통해서 유동성 있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건 우리나라 조선사 책 파시고 이 조선사에 납품하는 부품회사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부품회사에 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상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